생각을 싹싹 점수를 싹싹 싹싹 수학입니다. 5월에 보는 서울 모의고사 기하 공통이 상당히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 기하는 그거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래도 28번, 29번, 30번은 좀 힘들었죠. 문제풀이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그 세 문제가 좀 상당히 낯설고 선뜻 뭘 시키는 건지 의도가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캐치만 됐으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의도를 캐치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죠. 어쨌든 기아팀 기트나머라는 오명을 쓸 정도로 이제 소수자가 되어버렸지만 뚝심 있게 수능 날까지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엔 기아가 미적보다 공부할 양도 적고 괴팍하게 꼬는 문제도 좀 덜해서 상대적인 꿀과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 워밍업 벡터 계산 문제. 그래서 bn 벡터, dn 벡터를 서로 더해서 절대값을 취해라. 그러면은 그냥 dn 벡터를 m으로 옮겨서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두 벡터를 합성하면 b에서 정사각형의 중심으로 가는 벡터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으니까 1, 1, 루트 2가 돼서 그 벡터의 크기는 루트 2.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24번은 쌍곡선에서의 기본 개념.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이 루트 2x라는 걸 줬는데 쌍곡선에서의 점근선은 항상 a분의 bx니까 그래서 a분의 bx가 지금은 a분의 2루트 2x인데 이게 루트 2x라는 건 결국 a가 2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초점의 좌표를 먼저 계산해 보면 그러면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래서 4 더하기 8 해서 12, 즉 c는 2루트 3이 되는데 초점 사이의 거리니까 2c죠. 그래서 4루트 3, 5번이 답이 되겠네요. 25번 타원의 접선 공식을 알고 있냐?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래서 타원의 점 P에서 접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x절편을 Q라고 한다. 그래서 그 Q를 찍었을 때 OF와 FQ가 똑같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접선을 생각하기 위해서 일단 P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40분의 AX 더하기 15분의 BY는 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초점까지의 거리와 FQ까지의 거리가 똑같다라 그랬으니까 초점의 좌표를 생각해 보자면 C제곱이 40 빼기 15여서 25니까 C가 5죠. 그래서 초점까지의 거리, 이 길이가 5인데 그럼 이 길이도 5고 Q는 10,0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직선에 1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직선의 x절편이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4분의 a가 1이어서 a는 4겠네요. 그리고 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점 p를 원래 타원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타원 위에 점이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40분의 16 플러스 15분의 y제곱이 1인데 그러면 15분의 y제곱이 b제곱이라고 할까요? y좌표가 b니까 그게 왠지 좀 더 보기 편하네요. 그래서 15분의 b제곱이 40분의 24 8로 약분하면은 5분의 3이네요. 그래서 b제곱이 9니까 b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p의 좌표는 4,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게 POQ의 넓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P의 Y좌표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넓이는 15 그래서 5번. 그래서 접선 공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런 건 개념적으로 기억을 꼭 하셔야죠. 자, 이제 26번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공식과 개념에 뚝딱뚝딱 넣기만 하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일단 주어진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일단 두 개의 초점을 준 쌍곡선이 있는데 쌍곡선을 일단 그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쌍곡선을 줬는데 이 쌍곡선 위에 점 P, 1사분면 위에 점 P를 찍고 이 P와 F'를 이은 선에 대해서 그 선이 1사분면과 그 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다. 그래서
PQF가 정삼각형이 되는데 되게 제 그림은 정삼각형 같아 보이진 않지만 정삼각형이라고 자기 세뇌를 하고 봅시다. 그래서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는데 그때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여라. 사실상 그래서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쌍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똑같을 거고 그리고 쌍곡선 자체가 항상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보니까 요 길이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QF-도 길이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요 삼각형의 비율이 2대 1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거 직각 삼각형이면은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2대 1이고 여기가 90도인 그런 삼각형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확실한 정보는 아니니까 조금 염두에 두고 이제 끼워 맞춰 나가기 시작합시다. 그러면은 정삼각형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 각도들이 60도인데 여기 60도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제 여기서 이 삼각형이 좌우 대칭인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은 요 각도를 더해서 외곽 60도가 나오기 때문에 각자 반반인 30도, 30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각도가 60도, 30도를 합쳐서 진짜 90도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전체 삼각형이 2대 1대 루트 3인 직각삼각형이 됐다. 특수각삼각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들의 하나의 길이가 요 길이가 그러면 이제 6 루트 3이니까요. 빨간색으로 쓸게요. 그래서 요 길이가 6 루트 3이 되고 그리고 요 길이가 6 그리고 요 길이가 12가 되겠죠. 그래서 P에서부터 두 초점까지 거리의 차가 6인데 주축의 길이라는 것도 결국은 요 길이도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랑 똑같죠. 얘 빼기 얘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답은 6이겠네요. 12 빼기 6이니까. 그래서 1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삼각형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읽었을 때 너무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일단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히게 되니까요. 27번. 이제 그림이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타원이 있고 그 안에 원이 이렇게 접하게 있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선을 그어놨어요. 일단 문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볼게요. 초점이 5랑 마이너스 5인 그런 타원이고 그리고 타원의 그 초점에서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접하는 그래서 타원의 꼭지점이 A이다. 그리고 이사분면 위에 점 Q에서 초점까지 QF를 그렸는데 거기서 이제 이 원에다가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가 90도다. 그럼 접선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90도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렸는데 QF-와 PF의 비율이 2분의 3 PF라고 준 거를 우리가 그냥 3대 2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줬을 때 장축의 길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읽었을 때 도대체 이거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좀 난감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딱 읽고 드는 생각은 이런 걸 발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QF-를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그으면은 얘가 직사각형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아이디어냐면 수학상에서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지만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 그래서 공통접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접선까지는 90도니까 마치 이런 직사각형을 만들듯이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와 직각삼각형 하나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조선을 그리듯이 여기서도 좀 이렇게 비슷하게 직사각형 하나를 긋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긋고 이런 보조선 하나를 좀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보조선이 만약 보이지 않았으면 문제에서 도대체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떠오르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중3이나
고1 것 같은 내용에서 나온 도형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하나씩 끼워 맞춰 나가 보면 일단은 아까 길이의 비율이 3대 2라 그랬으니까 QF-를 3K라고 두고 PF를 2K라고 둘게요. 그러면 1이니까 당연히 이 길이도 2K일 거고, 그러면 우리는 A의 좌표를 5 플러스 2K, 0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5 플러스 2K니까 우리는 장축의 길이가, 그래서 장축의 길이 뭐 그냥 2A라고 할게요. 장축의 길이가 10 플러스 4K인 그런 타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보이는 이제 90도인 지점들을 우리가 보조선으로 약간 도형의 특징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삼각형을 봤을 때 밑변의 길이가 10인 거니까 여기가 10이죠. 초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리고 요 높이는 2K이고, 그러면 요 밑변의 길이가 루트 100 마이너스 4K 제곱이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렇게 선을 또 하나 더 그을 수가 있을 텐데, QF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텐데, 요렇게 크게 직각삼각형을 잡아서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이랑 위에 거랑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밑에 거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고 또 위에 거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QF의 길이는 그러면 루트를 다시 제곱하니까 루트가 베껴질 거고, 높이를 제곱하면 5K의 제곱이니까 25K 제곱이 되겠네요. QF의 제곱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 플러스 21 K 제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확인할 거는 그 QF의 길이와 QF-의 길이를 더했을 때 장축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식으로 세워본다면 QF- 더하기 QF의 길이가 장축 10 더하기 4K다. 그래서 3K 더하기 루트 100 더하기 21K 제곱이 10 플러스 4K다.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될 텐데 3K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고 양변을 제곱하면 100 플러스 21K 제곱이 K 제곱 더하기 20K 더하기 100이니까 20K 제곱 마이너스 20K는 0이어서 K는 결국 1이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장축의 길이 10 더하기 4K는 14가 돼서 정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 하나 긋는 거를 찾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매우 어려워지니까 다양한 보조선을 좀 시도를 해봤어야 돼요. 한 번에 찾으면 제일 좋기는 한데 아마 시험 때 안 보였으면 여러 가지 선들을 많이 그려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은 아마 눈에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8번은 이제 또 포물선에다가 원을 같이 붙여놨죠. 그래서 y제곱은 4x인 그런 기본적인 포물선이 있는데 그 위에 한 점 P에서 이렇게 초점까지를 지름으로 삼는 원을 그려놨다. 그래서 그 P에서 준선을 그어서 그 교점이 H고, 그리고 그 원의 또 다른 교점 Q까지 이렇게 선을 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탄젠트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가 3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해석을 했으면 문제 푸는데 이제 큰 힌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두려움을 갖고 그냥 막혔으면은 이제 문제가 아예 안 풀렸을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일단 탄젠트를 우리가 길이로 설정을 해야 되니까 Q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지점을 R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표현해 보자면 탄젠트 알파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RH분의 RQ겠죠. 그래서 RH분의 RQ이고, 마찬가지로 탄젠트 베타는 또 이제 이쪽 밑변분의 높이니까 RP분의 RQ겠네요. 근데 이 탄젠트끼리의 비율이 3배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제 식을 변형을 하자면 탄젠트 베타가 탄젠트 알파의 3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식에서 3 곱하기 RH분의 RQ를 한 게 RP분의 RQ를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RQ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 양변을 소거하면 될 거고, 결국 나오는 결과는 RP의 3배가 RH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탄젠트의 비율이 이 가로끼리의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높이가 동일한 걸로 공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눈에 보였으면 그냥 바로 우리가 이거를 3KK라고 놓고 출발했으면 훨씬 빨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보였으면 탄젠트를 이렇게 직접 써서라도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율 나온 걸 이용해서 길이들을 설정해 보면 RH의 길이를 3K라고 두고 RP의 길이를 K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이 준선의 길이가 4K, 준선까지의 길이가 4K니까 초점까지의 길이도 4K겠는데, 원의 중심을 이렇게 내가 세팅을 한다면 결국 반지름이 2K, 2K로 절반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결국은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 길이가 PQ의 길이랑 HQ의 길이, 이 길이죠. 그러니까 뭔가 높이를 갖고 이 빗변 길이의 비율을 또 찾아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써먹을 수 있는 게 마찬가지로 Q점도 포물선 위의 지점이니까 여기서 초점까지의 길이랑 준선까지의 길이를 보조선으로 이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길이는 서로 당연히 같겠죠. 근데 이 준선까지의 길이가 이미 3K라고 저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초점까지의 거리도 3K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PQ의 길이는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바로 계산이 되겠죠. 이게 지름이었으니까 이게 90도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PQ의 길이를 계산해 보자면 PQ의 제곱 더하기 9K의 제곱이 4K의 제곱이니까, 통째로 제곱이니까 16K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루트 7K가 되겠네요. 그래서 PQ가 루트 7K. 자, 그리고 이제 QH도 구해야 되는데 QH는 저희가 이걸 이제 구했기 때문에 요 높이 구하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제 연속적으로 활용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해보자면 높이 RQ의 제곱 더하기,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바로 갑시다. 이쪽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한 거랑 이쪽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한 거랑 서로 같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른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높이를 써보자면 루트 7K의 제곱에서 K제곱을 빼는 거고, 왼쪽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자면 HQ의 제곱에서 3K의 제곱을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HQ의 제곱을 구할 수 있을 텐데 7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9K의 제곱이 되니까 15K의 제곱이 돼서 결국 HQ의 길이는 루트 15K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PQ분의 QH는 아까 저희 PQ가 루트 7K였으니까 루트 7분의 루트 15가 돼서 7분의 루트 105, 즉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만 연속적으로 계속 활용한 거니까 계산 과정은 별게 없고, 결국은 요 탄젠트의 조건을 이용해서 3대 1을 갖고 시작을 해라, 이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성질을 활용하는 게 없었어요. 29번 27번이 타원, 28번이 포물선, 그러니까 29번은 이제 쌍곡선이죠. 사이좋게 어려운 게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좀 읽어보자면 초점 두 개 FF-를 공유하는 두 개의 쌍곡선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쌍곡선이 요건데, 그래서 요 쌍곡선이죠. 헷갈리니까 색깔을 좀 칠해 놓을게요. 첫 번째 쌍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 쌍곡선 위에 한 점 P를 찍어서 초점까지의 길이를 F-까지 초점의 길이를 그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쌍곡선은 동일한 초점을 공유하면서 안쪽에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P에서 그은 이 선과 만나는 교점을 RS라고 하고, 그리고 초점 F에서 이렇게 선을 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RS 더하기 SF, 그래서 RS 더하기 SF, 이게 RF 더하기 8이다. 그때 요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하나씩 조금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이 P에서의 접선이니까 그 접선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써본다면 a제곱분의 2분의 9니까, 그래서 2a제곱분의 9x 마이너스 27분의 ky가 1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직선에, 그러니까 요 접선의 x 절편이 두 번째 포물선의 이제 꼭지점이 되는 거니까 얘의 x 절편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가 0이 되는 거니까 2a제곱분의 9x가 1이 되고, 결국 q의 좌표는 9분의 2a제곱, 0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포물선에서 결국은 뭔가 이 두 번째 포물선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들을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에 나온 건 RS 더하기 SF니까 RS, SF를 이렇게 줬으니까 요 시계의 양변에다가 SF-를 더할게요. 그러면 RS가 SF-로 이어지니까 뭔가 양측 간의 초점 거리를 이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추측이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다가 양변에 SF-를 더해 줍시다. 그래서 식을 써보면 RS, SF, SF-는 RF 더하기 8 더하기 SF-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더한 이유는 RS랑 SF-를 잇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어져서 RF-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는데, 그래서 RF- 더하기 SF는 RF 더하기 SF- 더하기 8이고, 여기서 항들을 좀 이항하면 RF를 좌변으로 SF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제 서로 좀 끼리끼리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RF- 마이너스 RF는 SF- 마이너스 SF 더하기 8이겠네요. 자, 이걸 이제 그림에서 다시 살펴보면 RF- 그러니까 초점까지의 거리 긴 거에서 짧은 거를 뺀 거, 그러니까 결국 양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니까 얘가 결국은 주축의 길이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SF- 짧은 거에서 긴 거를 뺐으니까 얘는 주축의 길이의 마이너스 값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Q가 9분의 2a제곱이었으니까 주축의 길이가 Q의 좌표의 2배인 거죠. 그래서 9분의 4a제곱이 주축의 길이이기 때문에 9분의 4a제곱은 마이너스 9분의 4a제곱 더하기 8이다. 결국 9분의 8a제곱이 8이니까 a제곱이 9이므로 a는 3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a를 구했고 그 다음에 k를 구하면 되는 건데, k는 결국 요 p가 이 쌍곡선 위의 지점이었으니까 대입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쌍곡선의 식을 써보면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27분의 y제곱이 1이었고 여기다가 점 P 2분의 9, K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9분의 1 곱하기 4분의 81 마이너스 27분의 K제곱이 1이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얘가 9가 되고 서로 이항을 하면 4분의 5가 27 K제곱이니까 K제곱은 4분의 135가 되겠네요. 구하라 그러는 게 4 곱하기 A제곱 더하기 K제곱이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에다가 A제곱이 9고 K제곱이 4분의 135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36 더하기 135니까 결론은 171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근차근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 문제도 이제 요 식에다가 양변에 SF'를 이렇게 더해주는 요거를 찾지 못하면 사실 실마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문제들이 다 이렇게 뭔가 하나씩 터치를 해야만 실마리가 보이게 꼬여 있다는 거. 그래서 문제 풀이 경험을 좀 쌓아서 이런 것들이 딱딱 보여야 되는 거죠. 30번 벡터의 해석 문제.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죠. 수능에서도 꼭 29번에 자주 위치하는 그런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도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거를 해석하는 거에 문제 해결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해석하려고 딱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요 부분이 P벡터의 크기를 P벡터를 자기 자신 크기로 나눴으니까 이게 이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향 벡터죠. 그러니까 이 X라는 애는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A까지 먼저 가고 그러니까 A까지 가고 A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제 얘로 정해진다. 근데 그 정해지는 게 P가 포물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지점 P가 만약 여기라면 이 방향으로 A에서 K배만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만약 이제 D라면 얘는 K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면 A를 기준으로 포물선 위의 점 P까지 이 방향을 그대로 가져가서 A에서 K배만큼 확장해서 그려봐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A를 기준으로 하는 부채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P가 여기라면 이렇게지만 P가 또 이제 만약 이 밑에 방향이라면 대칭으로 이렇게 밑이라고 할게요. 여기 뭐 P1, P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방향을 그대로 가져다가 또 이제 밑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X가 위치하는 부분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중간 부분이었다면 이제 이렇게 가는 방향을 또 그대로 여기서 따다가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P의 위치에 따라서 그 방향을 정하고 그걸 K배해서 A를 기준으로 그린다. 근데 결국 이 방향 벡터라는 거는 언제나 그 크기가 1로 동일한 거니까 A를 기준으로 길이가 K만큼 그려지는 이런 부채꼴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채꼴을 그렸을 때 원래 이 포물선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만들어봐라 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이제 다듬어 봅시다. 지금 되게 러프하게 막 그려본 거죠. 자, 일단 그래서 P 벡터의 방향이 어디냐, 요 방향 벡터가 나타내는 범위가 어디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5를 기준으로 포물선 위의 어느 한 지점이니까 가장 위쪽으로 벌어질 때는 이 방향까지 갈 수 있을 거고 가장 밑쪽으로 갈 때는 요 방향까지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의 방향을 우리가 이제 A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A를 기준으로 이렇게 방향을 벌리게 될 거예요. 포물선을 살짝 확장할게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 자, 그러면 이제 두 지점까지 만나게 우리가 이제 K를 정하려면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x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이런 부채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도형이 나오도록 이제 우리가 k를 정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방향을 구하고자 접선을 한번 구해보면, 요 직선을 y를 ax라고 했을 때 그 ax가 이 포물선과 접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립해서 판별식을 해보면 될 거예요. a제곱 x제곱이 2x-2니까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돌리면 4분의 d가 1 마이너스 2a제곱인데 접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0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a가 루트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직선을 또 비슷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루트 2분의 1 기울기고 x-1이겠죠. a가 1이니까 포물선의 x절편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교점을 구해서 그 교점까지의 거리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k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럼 루트 2분의 1 x-1의 제곱이 2x-2랑 같다니까 2분의 1 x-1의 제곱이 우변을 2로 묶어서 x 빼기 1. 근데 우리가 원하는 지점은 1이 아니니까 1은 a잖아요. 이 지점이 아니니까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눠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거하면 x 빼기 1은 4니까 x가 5네요. 그래서 결국은 y좌표까지 구하고 합시다. 그러면은 y제곱이 10-2니까 8이죠. 그래서 y좌표는 루트 8. 그래서 결국은 이 교점의 좌표가 5, 루트 8이고 A 지점의 좌표가 아까 1,0이었으니까 우리가 이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k가 되는 거죠. 근데 그 k제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제곱값은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되죠. 5-1의 제곱 더하기 루트 8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4, 4, 16 더하기 8 해서 결국은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도 이제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거에 달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맨 처음에 한 것처럼 하나씩 지점을 찍어서 좀 스케치를 해보세요. 포물선 위에 점 P라 그랬으니까 P를 포물선 위에 아무렇게나 하나씩 좀 이렇게 여러 개 찍어보는 거죠. 보통 한 3, 4개만 찍어보면은 어떤 모양이 나올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P 지점을 하나씩 여러 개 찍어보면서 도형을 한번 직접 그려봐라. 그러면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30번까지 다 풀었고 이제 전체적인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뭐 앞쪽이야 당연히 쉬웠고요. 기본 개념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제 27번부터가 하나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었는데, 전체적인 이제 보조선 나오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보조선 긋는 거라든가 탄젠트 간의 비율을 해석하는 거, 그리고 뭐 요런 구절들, 그리고 요런 벡터를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이런 도형을 그리는 것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애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진짜 공통에서처럼 불지옥 맛으로 손도 못 대게 어려웠다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출을 충분히 학습했었다면은 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공통에서 너무 시간을 크게 쏟지 않았다면 무난하게 기하를 다 풀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9월 모의고사 가게 되면은 공간 도형이 들어오니까 또 조금 난이도가 다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면 수능에서도 뭐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대로 쭉 이제 계속 공간 도형까지도 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